육군 제32보병사단. 그곳은 오유진 대위에게 완벽한 세계였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임관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승승장구해온 그녀에게 군대라는 조직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자 그 어떤 흠집도 허락하지 않는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오유진 대위는 자신과 같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이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강한 승부욕과 완벽주의는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킨 결과물에 가까웠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나태하거나 무능한 자신을 용납한 적이 없었고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엄격했다. 그녀의 이런 성향은 중대장으로서의 업무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훈련은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했고 병사들의 개인 생활은 규율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했다. 감정적인 동요나 불필요한 사담은 그녀의 눈에 나약함으로 비쳤고 그녀의 중대는 항상 사단 내에서 가장 높은 훈련 성적과 가장 낮은 사고율을 자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철 중대장이라고 불렀다. 존경이 섞인 호칭이었지만 동시에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오유진은 그 호칭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녀에게 군복은 그저 천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훈장이었다. 그 훈장 아래에서 그녀의 삶은 완벽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사단장 주관으로 진행되는 전술 훈련을 앞두고 중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유진은 중대원들의 장비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작은 먼지 한 톨도 그녀의 매서운 눈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훈련 성과를 위해 중대원들을 밤낮으로 몰아붙였다. 병사들은 그녀의 엄격함에 불만보다는 존경을 느꼈다. 그들은 오유진 대위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가 자신들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병 김도윤 총기 결속 상태 불량. 다시 해. 오유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김도윤 이병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총기를 매만졌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감히 불만을 표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오유진은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군인은 완벽함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런 자신과 자신의 중대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훈련 준비가 마무리될 무렵 훈련병 면회실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오유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소란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면회실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완벽한 훈련을 방해하는 그 어떤 방해물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눈은 불꽃을 튀겼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불량한 태도로 서 있는 한 여성과 잔뜩 위축되어 있는 병사의 모습이었다. 그 병사는 바로 그녀의 조카였다. 그녀는 그들을 한심하다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완벽한 군대 생활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존재. 그녀의 완벽한 중대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존재. 그녀는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오유진 대위는 면회실의 소란을 마주하고 순간적으로 짜증이 치밀었다. 그녀의 기준에서 군대라는 신성한 공간은 불필요한 소란이나 감정적인 동요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다. 특히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병사들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소란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한 명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서 있는 훈련병이었고 다른 한 명은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여성이었다.
여자의 옷차림은 그녀의 기준에서 과하게 자유분방했고 훈련병에게 말을 건네는 태도 또한 불손하게 보였다. 오유진은 그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무슨 일입니까? 오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훈련병은 그녀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경직되었다. 대위님, 그게 저희 이모님께서. 그는 말을 더듬었다. 훈련병의 말에 오유진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로 옮겨갔다. 여인은 그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오유진은 그녀의 겉모습만으로 그녀를 판단했다. 저런 복장으로 군대 면회라니. 게다가 저렇게 당당한 태도라니. 필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다니는 한량일 것이다. 그녀의 편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면회 오신 분은 훈련병 면회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복장과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 주십시오. 오유진은 여인을 향해 딱딱하게 말했다. 여인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오유진에게 말했다. 이게 과도한 복장인가요? 저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입고 왔을 뿐인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유진의 권위에 대한 미묘한 도전이 담겨 있었다. 오유진은 그 미소의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분노했다. 감히 나에게 도전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훈련병은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풀어져 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오유진은 훈련병에게 소리쳤다. 훈련병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모에게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낸 후 서둘러 면회실을 떠났다. 오유진의 시선은 다시 여인에게로 돌아왔다. 당신도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오늘부로 이 훈련병의 면회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여인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아니, 저는 아직 조카와 할 얘기가 남아있는데요. 왜 면회를 금지시키시는 거죠? 왜냐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제 조카의 군 생활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유진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의 편견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저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오유진은 그런 여인의 태도에 더욱 오만해졌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겉모습만 봐도 충분하니까. 제 조카의 군 생활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유진은 자신의 말이 정당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올 거대한 파국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유진 대위는 자신의 말이 옳다고 확신하며 최서윤 씨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최서윤 씨의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었다. 가벼운 옷차림, 예의 없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당돌함. 이 모든 것이 오유진 대위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고 날이 서기 시작했다. 당신 같은 사람의 가치관으로 군인의 길을 걷는 병사의 앞길을 막게 둘 수 없습니다. 군복의 무게를 알기는커녕 당신은 그냥 삶을 즐기는 술집 여자 같은 부류 아닙니까? 오유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모욕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저 자신의 논리를 굳히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최서윤 씨는 그 말에 잠시 굳어버리는 듯 했다. 미소를 짓고 있던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고 깊고 차가운 눈빛만이 오유진 대위를 향하고 있었다. 오유진은 그녀의 눈빛에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더욱 몰아붙였다. 왜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군대는 당신 같은 사람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당장 이 사단에서 나가주십시오. 오유진은 마지막 통첩을 던졌다. 그녀의 등 뒤로 면회실을 지나가던 다른 병사들과 간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유진 대위의 무모한 언행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오유진은 그런 시선조차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서윤 씨는 이제 더 이상 오유진 대위에게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 대령, 접니다. 저 지금 제32보병 사단에 와 있습니다. 여기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군인 복무 기본법을 들먹이며 저를 모욕하고 있네요. 오유진의 눈이 커졌다. 최서윤 씨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다름 아닌 사단 내에서 가장 무섭다고 소문난 강민혁 대령의 이름이었다. 오유진은 그가 왜 최서윤 씨의 전화를 받는 건지 의아했다. 그녀는 최서윤 씨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최서윤 씨의 말이 오유진의 심장을 쿵 떨어뜨렸다. 그리고 박정훈 준장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곧 뵙겠습니다. 박정훈 준장. 그 이름은 사단장보다 높은 계급의 인물이었다. 오유진은 이제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오만함과 확신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최서윤 씨는 전화를 끊고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오유진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좀 상황 파악이 되셨나요? 오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적이 흐르는 순간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유진은 그 발소리가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신들의 발소리처럼 느껴졌다. 멀리서부터 뚜벅뚜벅 걸어오는 두 사람. 그들은 다름 아닌 강민혁 대령과 박정훈 준장이었다. 두 사람은 오유진 대위의 눈앞에서 최서윤 씨를 향해 경건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군님. 박정훈 준장의 말 한마디에 오유진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장군님. 그 단어는 오유진의 모든 논리와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가 지금껏 무시하고 모욕했던 여인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감히 그녀가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오유진은 자신이 서 있는 땅이 순식간에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최서윤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오만했던 완벽주의자의 세계가 이제 막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오유진 대위의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충격이었다. 박정훈 준장, 그 엄격하기로 소문난 고위 간부가 최서윤을 향해 장군님이라 칭하며 경례를 올리는 그 순간 오유진의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훈련병 면회실의 쨍한 조명도 웅성거리던 병사들의 목소리도 모든 것이 무의미한 소음이 되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밟고 서 있던 완벽한 세계가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아찔함과 함께 등골을 타고 오르는 차가운 소름이 온몸을 감쌌다. 자네가 이 중대장인가? 박정훈 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유진은 대답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버려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녀는 마치 거대한 심판대 앞에 선 죄인처럼 느껴졌다. 강민혁 대령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유진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 눈빛은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실망감은 오유진의 가슴을 칼날처럼 찔렀다. 오유진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군인으로서의 기본 정신을 저버린 것임을 깨달았다. 군복의 무게를 논하며 타인을 깎아내린 그녀가
실은 그 군복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오대위, 자네 방금 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 박정훈 준장의 물음에 오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침묵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무모한 언행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되어 그녀를 짓누를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깨어나면 다시 완벽한 중대장 오유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서윤이 나지막이 말했다. 두 분 다 괜찮습니다. 잠시만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그리고 오대위. 잠시 이 자리에 남아있어 주게. 오유진은 최서윤의 명령에 반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훈련병 면회실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다. 박정훈 준장과 강민혁 대령이 최서윤을 따라 조용히 면회실을 나섰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오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장군님이라고? 내가 그분에게 술집 여자라고 말했단 말인가? 오유진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었고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계급과 학벌, 그리고 완벽한 훈련 성적만이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현실은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인이 사실은 군의 전설이었다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오만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 절망과 함께 밀려드는 참회는 오유진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무너져 내릴 허망한 성. 오유진은 한없이 초라해졌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깨진 거울 조각 같았다. 완벽했던 자신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버린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거울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조각들은 너무나도 날카로워 손을 베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완벽한 세계는 타인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오유진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군 생활은 끝났다. 아니, 끝난 것보다 더 최악이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녀는 그날 밤 군복을 입고 처음으로 깊은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오유진 대위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열리고 최서윤이 홀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다. 분노나 경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서윤은 오유진의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다. 오대위. 고개 들어보게. 오유진은 최서윤의 목소리에 움찔했지만 그녀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최서윤의 눈빛은 깊고 마치 오래된 숲의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호수에는 그녀의 모든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었다. 자네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네. 자네의 그 오만함과 편견도 잘 알고 있고. 최서윤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자네를 비난할 생각은 없네. 그저 한 가지만 묻고 싶네. 자네에게 군복은 어떤 의미인가? 오유진은 최서윤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지금까지 군복을 자신의 완벽함과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그 사실을 최서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최서윤은 오유진의 침묵을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답을 내놓았다. 군복은 말일세 자네의 완벽한 훈련 성적이나 출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네. 이 군복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과 희생,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상징하는 것이네. 자네는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했지. 하지만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네. 내면의 강인함과 올바른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일세. 자네는 스스로에게 가장 완벽한 군인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진정한 리더가 되지는 못했네. 리더는 자신의 완벽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이들을 이해하고 이끌어주는 존재일세. 자네는 자네의 조카를 보호하려 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에게 상처를 주었네. 자네의 오만함이 그를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지.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군복의 의미이고 진정한 명예일세. 최서윤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오유진은 그녀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최서윤의 말이 그대로 박혀 들어왔다. 오유진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는 최서윤의 말을 듣는 내내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만하게 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녀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한 번도 진심으로 다가간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최서윤은 오유진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자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네.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자네는 아직 젊네. 이 모든 것을 깨닫기에는 충분한 나이지. 최서윤의 목소리에는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오유진은 그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가 작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절망의 심연에 갇혀 있지 않았다. 최서윤의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그 길은 완벽함의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장하는 길이었다. 오유진 대위는 사단장 주관으로 열린 긴급회의에 소집되었다. 회의실 안에는 사단장과 박정훈 준장, 그리고 강민혁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굳건했고 오유진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오유진은 평소처럼 당당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게도 차분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앞으로 어떤 명령이든 받아들이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속죄하겠다는 굳건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단장이 입을 열었다. 오대위. 자네의 전출 명령이 떨어졌네. 오유진은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군 생활을 통틀어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오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최전방의 문제 훈련병 교육대로 가게 될 걸세. 그곳은 사단 내에서도 가장 기피하는 곳이지. 규율을 어기고 사고를 치는 훈련병들만 모아놓은 곳. 자네의 완벽주의로는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걸세. 사단장의 말은 오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완벽주의는 그곳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오유진은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이 바로 자신이 진정으로 변해야 하는 곳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오유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명에 따르겠습니다. 오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사단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평소의 오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유진의 눈에는 자신에 대한 실망보다는 새로운 임무에 대한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사단장은 오유진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녀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다. 오대위. 그곳은 자네에게 쉬운 곳이 아닐 걸세. 하지만 그곳에서 자네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이게. 이것은 자네의 마지막 기회일세. 오유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군복과 군화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그녀는 짐을 꾸리는 내내 최서윤의 말을 되뇌었다. 군복은 말일세, 자네의 완벽한 훈련 성적이나 출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네. 이 군복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과 희생,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상징하는 것이네. 오유진은 자신의 손에 들린 군복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책임이자 그녀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오유진은 자신의 군복을 다시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짐했다. 오유진, 이제부터 너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완벽한 군인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 오유진은 짐을 들고 부대를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이나 공포가 없었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함께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녀는 그렇게 최전방의 문제 훈련병 교육대로 향했다. 그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챕터가 이제 막 시작된 순간이었다. 오유진 대위가 발을 디딘 최전방의 문제 훈련병 교육대는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완벽한 세상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이었다. 낡고 허름한 막사 시멘트 바닥에는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깨져 찬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 무기력함이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반항심과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오유진이 상상했던 완벽한 군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니, 그녀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세계의 모든 그림자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 같았다. 이곳은 모든 이들의 마지막 종착지였다. 오유진은 첫날부터 자신의 오랜 방식대로 훈련병들을 통제하려 했다. 그녀는 목청을 높여 규율을 외치고 불량한 태도를 지적하며 엄격하게 훈련을 진행했다. 정신상태 불량. 군인 복무 기본법 제4조 1항. 군인은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지만 훈련병들은 그녀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훈련병이 빈정거렸다. 대위님은 그렇게 완벽하신가 봐요. 여기는 사관학교가 아니거든요. 그 한마디에 다른 훈련병들도 낄낄거리며 웃었다. 오유진은 그들의 태도에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그녀의 완벽한 논리가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그녀의 위압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헛된 힘을 휘둘렀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군복은 이곳에서는 권위가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었다. 그날 밤 오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는 왜 이곳에 온 것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최서윤 장군님은 나에게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을 나서 훈련병들의 막사로 향했다. 막사 안은 고요했다. 모든 훈련병들은 잠들어 있었다. 오유진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낮에는 그토록 거칠고 반항적이었던 얼굴들이 잠든 순간에는 순수하고 나약해 보였다. 한 훈련병의 침상 옆에는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은 군용 옷을 입고 있었다. 오유진은 그 인형을 보며 생각했다. 이 녀석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었겠지. 누군가에게는 이 녀석이 전부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녀는 다른 훈련병의 침상으로 시선을 옮겼다. 빛바랜 가족사진, 여자친구와의 편지, 그리고 낡은 곰 인형.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단순한 문제아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연인이자 동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유진은 그제서야 자신이 그들을 문제아라는 하나의 틀에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훈련병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자존심의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이 완벽한 군대가 아니라 또 다른 심장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오유진 대위는 훈련병들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확연히 달랐다. 엄격함 대신 온화함이,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훈련병들은 그런 오유진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가 또 어떤 완벽한 논리로 자신들을 몰아세울지 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유진은 예상과 다른 말을 꺼냈다. 오늘부터 나는 너희들을 훈련병으로 대하지 않겠다. 오유진의 말에 훈련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유진은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들을 동료이자 같은 군복을 입은 형제로 대하겠다. 너희들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존중하겠다. 오유진의 말은 훈련병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들은 그동안 수많은 간부들에게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다. 그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훈련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오유진은 그날부터 훈련의 방식도 바꿨다. 그녀는 더 이상 훈련병들을 무작정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훈련병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잤다.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한 훈련병이 밤늦게까지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는 훈련 내내 불안해 보였다. 오유진은 그 훈련병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나? 훈련병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유진은 훈련병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괜찮네.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 훈련병은 그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훈련병의 말에 오유진은 그를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너희 어머니는 충분히 행복하실 거야. 오유진의 진심은 훈련병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었다. 그들은 오유진 대위를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하는 리더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스로 규율을 지키기 시작했고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함께 반짝였다. 오유진은 그들의 변화를 보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서야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진심 어린 소통과 공감이었다. 그녀의 진심은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오유진 대위의 진심 어린 리더십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문제 훈련병 교육대의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훈련병들은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했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훈련을 이겨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찾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은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의 변화는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그 소문은 사단 전체를 넘어 고위 간부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사단장은 오유진 대위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 그는 직접 교육대를 찾아와 그들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다. 사단장은 훈련장으로 들어서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과거의 무질서와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완벽한 협동과 단결이 채우고 있었다. 훈련병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장애물을 통과하고 서로의 등을 받쳐주며 높은 벽을 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목표를 이뤄냈다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사단장은 오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대위, 자네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네. 내가 자네를 잘못 판단했네. 오유진은 사단장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는 그저 그들의 진심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사단 주관으로 열린 평가에서 오유진의 중대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었다. 그들은 최우수 중대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오유진은 그 영광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모든 공을 훈련병들과 간부들에게 돌렸다. 그녀는 그들 덕분에 자신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훈련병들은 그녀의 겸손함에 감동했고 그들은 오유진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오유진은 그들의 존경이 그녀가 지금껏 받았던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다. 오유진은 이제 군복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따뜻한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최서윤 장군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진정한 명예는 완벽한 성적이나 높은 계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데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벽한 군인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최우수 중대로 선정된 오유진 대위와 훈련병들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드넓은 연병장은 팽팽한 긴장감 대신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다. 사단장과 강민혁 대령, 박정훈 준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훈련병들은 어깨를 펴고 단정한 자세로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과거의 반항 대신 자부심과 새로운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찾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은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났다. 그들의 변화는 오직 한 사람, 오유진 대위의 진심 어린 리더십에서 비롯된 기적이었다. 오유진은 단상 아래에서 훈련병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에서 굳건한 자세 하나하나에서 그녀가 쏟아부은 모든 노력과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들의 성장이 자신의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행사장 한쪽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최서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존재보다 빛나는 아우라를 내뿜으며 오유진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첫 만남에서 느꼈던 냉기와 오만이 사라진
따스함과 이해가 가득한 미소였다. 오유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주저없이 최서윤에게로 다가갔다. 장군님. 오유진은 그녀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훈련병 면회실에서 느꼈던 공포와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이었다. 오유진은 지금껏 최서윤이 자신에게 준 기회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최서윤은 오유진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렸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오대위, 자네 정말 많이 변했구먼. 최서윤의 말에 오유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장군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오만함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유진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그녀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저 자네가 스스로를 구원할 기회를 주었을 뿐이라네. 자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났지. 자네는 이제 군복의 무게와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알게 되었네. 완벽한 훈련 성적이나 출신이 아닌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명예일세. 자네는 이제 나의 후배이자 자랑스러운 군인일세. 최서윤의 말은 오유진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사단장이 오유진을 단상 위로 불렀다. 오유진 대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당신의 진정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사단장의 말과 함께 오유진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는 새로운 계급장이 달렸다. 소령. 그녀는 마침내 소령으로 진급했다. 오유진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새로운 계급장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계급장은 그녀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참회와 성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오유진은 최서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서윤은 오유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자네가 진정한 군인이 되어 정말 기쁘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리더가 되게. 최서윤의 마지막 말은 오유진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다. 그날 밤 오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홀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겸손과 따뜻함, 그리고 진정한 리더가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굳건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명예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진정한 의미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벽한 군인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함에 갇힌 채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오유진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군복을 입혀주었고 그 군복은 영원히 그녀의 가장 빛나는 명예가 될 것이었다.